안녕, 나는 세세하게 매일매일 플래너를 작성한 계획형 인간 제이아영이야. 안녕, 나는 플래너 쓰는 게 재밌어서 썼던 뼛속까지 P 세민이야. 안녕, 나는 공부에서만큼은 계획적이었던 P 김지원이야. 한 달 단위로, 주 단위로 이렇게 막 큰 그림을 그려서 계획을 세우는 걸 잘 못한단 말이야. 그날 아침에 오늘 내가 국어 공부가 좀 많이 하고 싶다. 그러면 뭐 국어를 수능 특강을 몇 강을 풀겠다.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하루 계획만 세우는 편이었고, 그리고 이제 옆에 그 타임테이블 같은 게 있어서 과목별로 이렇게 형광펜으로 오늘 이 과목을 몇 시간을 공부를 했구나를 좀 한눈에 보이게 알 수 있도록 했었어. 이렇게 하면 다음날 봤을 때 내가 어제 무슨 과목 공부를 많이 했구나가 한눈에 딱 보이니까 다음날 무슨 과목 공부를 할지 그런 걸 정하는 데도 도움이 됐던 것 같고, 그리고 나는 그냥 오늘 날짜 쓰고 그 다음에 뭐 수능이나 내신 시험까지 며칠 남았는지 그런 거 쓰고, 그 다음에 몇 시간 공부했는지도 웬만하면 이렇게 타이머로 재서 적으려고 하는 편이었어. 이 플래너를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오늘 날짜, 그리고 수능까지 남은 디데이, 그리고 오늘의 명언을 적는 게 있어. 그래서 오늘의 다짐을 한번 적고, 그 밑에는 이제 과목별로 어떤 공부를 할 건지를 세세하게 적었는데, 그리고 난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좀 재미가 있어서 쓴 것도 있었단 말이야. 왜냐면 고3 때 워낙 삶에 낙이 없으니까 되게 예쁜 스티커 같은 걸 사모아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날에만 그 스티커를 붙여줬어. 그래서 약간 오늘 내가 이 스티커를 붙여서 플래너를 조금이라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더 하고 그랬던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. 내가 플래너를 고를 때 기준은 이렇게 타임라인에 형광펜으로 색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을 되게 중요시했는데, 이거를 통해서 내가 하루 동안 얼마나 공부를 하고 내가 이 과목을 몇 시간 동안 공부했는지 이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, 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루 계획칸에 하루 동안 공부를 할 때 자극이 되는 문구를 써놨어. 그래서 지금 여기 써있는 문구는 5분만 더 앉아있기, 그리고 다음은 오늘도 10시간 가자 이렇게 써있고, 이 뒷장 보면은 진짜 그 노래 가사말도 써있고 약간 남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그런 오글거리는 멘트도 엄청 써놨어. 근데 이걸 보면서 뭔가 이렇게 놓고 공부를 했거든? 그래서 내가 공부를 그만하고 싶을 때 이 문구를 보면서 좀 마음을 한 번 더 다잡게 되고, 만약 이때는 내가 좀 뿌듯했던 날이었나 봐. 10시간 넘기면 난 좀 뿌듯했거든? 근데 언제는 9시간 57분 정도를 한 적이 있었어. 10시간을 채우기 딱 3분을 남겨놓고 이제 공부를 그만했었는데, 그때 밑에는 오늘 같은 날은 되풀이 하지 말자 라는 문구를 써놔서 좀 자극을 스스로한테 주는 그런 방식으로 플래너를 썼었어. 나도 그렇게 막 너무 많이 못하면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, 어떤 분이 플래너를 세울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걸 한 70% 정도만 세우는 게 좋다 이런 말을 들었던 적이 있어. 왜냐면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자기가 아침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,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더 남아서 그 70% 세우는 걸 다 했다고 하면 일단 기분이 좋아지고 거기서 계획을 또 더 세워서 더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, 아예 처음부터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적게 계획을 세우면 조금 더 효능감도 올라가고 더 계획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? 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정했어. 스케줄 다 나눠놓은 다음에 내가 가용 시간을 정해봤더니 한 6, 7시간이 나오더라고, 학기 중에는. 그래서 그 6, 7시간 중에서 이제 과목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야. 내가 만약에 수학이 부족하다 하면은 수학, 국어, 영어 이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공부 시간을 좀 나눴어. 예를 들어서 수학 3시간, 국어 2시간, 영어 1시간. 그래서 그 시간에 따라서 몇 페이지 공부할지, 무슨 인강을 들을지를 좀 정해놨더니 좀 더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. 이것도 약간 플래너를 쓰는 거를 좀 강요를 하는 건 힘들 것 같아. 아무래도 사람 바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 일단 공부를 잘 할 수 있기만 하면 되니까, 그 플래너를 쓰는 목적도 결국에 그거니까 플래너를 꼭 써라 이렇게 강요를 하진 않지만, 그 수능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장기간 마라톤인 것 같아.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뭔가 머릿속에
좀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보다 글로 적어서 구체화를 하는 게 조금 여러모로 더 도움이 될 것 같아. 그리고 만약에 너무 남들 다 플래너 쓰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거에 강박 같은 게 생기면 플래너까지 거창한 건 아니더라도 그냥 교과서 빈 공간이나 메모지에 오늘 할 일을 대충이라도 정리하는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이 플래너를 보면은 아까 내가 처음에 보여줬던 플래너랑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 알록달록한 색깔 부분이 사라졌지? 이거는 내 동생이 나랑 바톤 터치를 해서 나머지 페이지를 사용했던 부분인데 자기랑 맞지 않았거나 아니면 친구가 고민한 것처럼 부담이 돼서 이렇게 안 사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만약에 이게 뭐 뜻하지 않게 악영향을 불러일으킨다면 공란으로 남기고 이렇게 시간을 적으면 될 것 같아. 일단 나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래너에 있는 타임라인을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야. 타임라인 때문에 뭔가 내가 시간을 압박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필요한 시간에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어서 타임라인을 작성하진 않았어. 할 일들만 적어놓는 게 좀 불안하다라고 하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과목은 몇 시까지는 끝내기, 뭐 이 과목은 점심시간에 하기 이런 식으로 대충의 시간은 적어놨었던 것 같아. 이제 플래너를 고3 때 되게 열심히 쓰고 나도 막 이거 왜 써야 돼 귀찮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막 대충대충 쓴 날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한 개 앨범을 보는 듯한 되게 추억이랑 손때가 다 고스란히 묻어있어서 내가 그때를 떠올려보면 되게 수능까지 혼자만의 약간 고독한 싸움이었던 것 같아. 근데 그때 이 플래너가 뭔가 어제의 내가 뭔가 든든한 동료가 되는 기분? 이런 걸 많이 느껴서 이런 플래너를 좀 나를 위해서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어. 나처럼 뼛속까지 피인 사람도 플래너 열심히 쓰고 계획도 세울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너희들도 너무 얽매이진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계획을 세우려고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.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스터디 플래너는 그 뒷받침이 되는 것 뿐이니까 세민이 말처럼 너무 얽매이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꼭 우리 고대에서 만났으면 좋겠어. 안녕.